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그 H버스 양지병원 외과의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재즈 공연 보셨고 심리학생 얘기 들으셨는데 토요일 오후에 제가 드릴 말씀 조금 무겁네요. 주제가 무겁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오늘 그 2025 윈터 세션의 흐름과 조금은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좀 미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사실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낯선 자리에서 발표하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테드 SNU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운데 와주신 청중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목표는 BMI 27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색하실 텐데요. 슬라이드가 한 두세 장 넘어가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제목이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비만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제 비만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잘 이해하고 계신 거는 이제 식이요법, 운동, 때로는 약물 치료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지방을 흡입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위를 잘라서 실제로 사람이 오랜 기간 잘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이제 외과 의사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 혹시 다음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제목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제 목표가 생뚱맞게 BMI 27인지 사실 27이면 꽤나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이 나가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비만 때문에 위 수술을 해왔고 전체 환자 수는 한 4,500여 명, 꽤 되죠, 꽤 되고 제 환자의 평균 체중은 한 138kg, 그 다음에 평균 BMI는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MI가 43 정도 되는 환자의 목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BMI 27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 설정을 했고, 오늘 큰 주제인 온전과 결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그 발표의 포인트는 우리가 약간은 맹신적으로 믿고 있는 이 BMI라는 지수가 진짜 온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마른 몸을 선호하지만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진짜 결혈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키 164에 64kg, 네. 체질량 지수가 23.8입니다. 체중을 더 줄여야 되나요? 네. 왜죠? 딱 지금 네. 자체적인 상태고, 네. 정상 체중 제가 생각했던 범위가 딱 56kg 정도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56kg가 정상 체중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좀 그 정도 됐어요. 평균적으로 막 위험 몸무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딱 건강한 정도의 그냥 보통 사람 체중. 근데 전 지금도 좀 만족스러워요. 보신 영상 속에 제 환자분인데요. 한 1년 전에 위 절제술을 하신 분입니다. 1년 전에 수술할 당시에는 이제 체중계의 숫자가 3자리였었고, 1년 동안 한 35kg 정도 감량을 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키 164에 체중 64kg, BMI 지수는 23.8인데 환자분은 부족하죠. 부족해서 체중을 더 감량하겠다고 하고,
환자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느끼는 체중계의 숫자는 56kg, BMI 지수는 20.8입니다. 어느 게 온전이고 어느 게 결연지는 사실 뭐 여기 청중들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을 거고, 저도 좀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전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이 좀 너무나 획일화된 BMI 지수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 내용을 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비만의 역설. 한 2007년, 8년쯤에 뭐 뉴스 채널이나 이런 뭐 다큐 채널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1년 동안 꽤나 방영이 많이 된 내용인데요. 말을 조금 속어로 바꾸면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이고요. 쉽게 예를 들면 심장이 많이 안 좋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환자분들이 안타깝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신 비율을 봤더니만 오히려 과체중이나 비만 1단계 환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고, 정상 체중이었던 환자들이 훨씬 더 이제 빨리 사망하게 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과의 관계하에서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걸 저희가 비만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990년대에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같은 개념은 다양한 만성 질환이나 특히 이제 폐질환 뭐 등등에서 이러한 역설은 실제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는 바로 작년 2024년 대한비만학회에서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에 들어있는 꽤 많은 환자 인구 수를 대상으로 비만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심장 또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보인 분석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멀 웨이시 BMI 한 23 이하 구간이고, 여기 이제 오버웨이시라고 써져 있는 과체중 구간이 BMI 지수 23에서 25, 그다음에 뭐 여기 오비스 1 비만 1단계, 비만 2단계는 BMI 27에서 30, 그다음에 30에서 35, 3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단계별로 보시면 체중이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정비례한 상태로 정말로 우리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망 환자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죄송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자꾸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의 역설이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노멀 웨이시라고 보이는 그 붐의 사망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과체중, 비만 1단계, 그리고 비만 2단계까지 비만 지수 한 30대 초반까지 오히려 정상 체중보다 사망의 위험도가 0.7, 0.7, 0.9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체중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비만의 역설이 맞다면 굳이 체중을 줄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 부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역설적인 얘기들은 저희 의학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4세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sudden death is more common in those who are naturally fat than in the lean. 제 발음이 좀 어렵던데, 하여튼 내용은 4세기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 체중이 많은 비만 때문에 갑자기 사망한 일이 흔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오래전에도 알던 일이고, 근데 안타깝게 지금 2024년이 현재까지도 이런 분명히 비만하면 사망의 위험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 연구 결과들은 반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역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저희들 학계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역설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좀 짧게 설명드렸지만
오래전에도 그리고 2025년 지금 현재에도 비만의 역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의사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나 체중을 줄여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교과서에서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신 그 2024년 대한비만학회 팩트시트에서도 분명히 체중이 올라가면 정비례에서 심뇌혈관계 위험이 올라가는데 사망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 비만의 역설이 진짜 사실인지,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허구라 그러면 다시는 이런 연구는 없어야 되는 거고, 애매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를 설명하는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런 연구를 디자인할 때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환자의 나이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고,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흡연 여부도 잘 보정을 했어야 됐는데, 일부의 연구들은 그렇게 보정이 잘 안 된 거죠. 아마 대표적인 게 앞서 비만학회 팩트시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만성 질환들이 생길 때, 발병했을 때의 체중과 막상 환자가 사망했을 때의 체중이 달라지거든요. 체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과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앞서 드린 두 가지 설명은 사실 그냥 가설일 뿐이고, 사실 이 비만의 역설이 존재하고 여전히 결과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온전하다고 믿었던 BMI 지수가 부족하다 내지는 조금은 틀렸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비만의 역설을 가장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체질량 지수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비만 지수의 표준 지침이 안타깝게도 비만의 정의는 원래 과도한 정상을 넘어서는 지방의 축적이거든요. 근데 BMI 지수가 체지방량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의 역설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모두 잘 아시는 장미란 선수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딸 때의 사진이고요. 당시에 선수의 체중은 115kg, BMI는 40입니다. 초고도 비만이죠. 근데 이 선수의 체지방량은 아마 5% 미만일 겁니다. 결국 BMI가 체지방량을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쫓겨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BMI가 이렇게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고 온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틀린 이유는 사실 그 발달, 생긴 역사부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BMI 지수가 처음 개발된 건 1832년 벨기에의 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고, 이분이 이걸 계산한 이유는 어떤 이 BMI 지수가 환자의 건강이나 비만 문제를 알고 싶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키와 체중이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즉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BMI 지수를 개발했고요. 그 뒤부터 한참 동안 이 BMI 지수는 저희 임상 영역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사진에도 보이는 생리학자입니다. 생리학자가 이 1832년에 개발된 그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테이블을 만든 이유가 무슨 뭐 환자를 평가하고 의사 간에 교류를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생명보험이 나왔는데 생명보험 요금을 따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만도가 높은 환자는 조금 더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식을 BMI라는 지수로 만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이제 키와 체중을 이용한 건데요. 그 공식을 만든 거고, 이분도 역시 생리학자입니다. 그러면 BMI가 발달한 배경 자체가 그냥 통계학자의 흥미로운 학문적 관심이었고, 생리학자가 보험 테이블을 만들기 위했다는 사실이면 조금 더 사실 왜 온전하지 못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허점이 하나 있는데요. BMI를 만들기 위한 공식을 만들기 위한 모집단이 성별과 인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을 배경으로 했고, 그걸 그대로 여자 환자한테 엎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성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남자보다 체지방이 한 10% 많거든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체지방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요. 같은 키, 체중, 나이를 넣고 성별을 바꿔서 클릭을 해도 BMI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하다고 있는 BMI는 결국 비만을 반영하는 체지방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현 사회가 너무 마른 몸만을 선호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다는 자체에 대해서 결여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 BMI 지수가 절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선 이렇게 임상 환자만을 바라보던 학회 강의만 하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강의 도와주신 저희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일하는 선생님들 사진이고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오랜 임상 진료를 하면서 많은 비만 환자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모두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체형도 다르고 적정한 체중도 다르고. 그런데 모두 획일화된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오히려 무리한 감량을 하게 되고, 그 무리한 감량은 요요만을 조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가 더 많은 병을 얻게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심각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체중이 적게 나오고 많게 나오고라는 그 자체가 서로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적절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